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 받았는데 슬슬 이제 레벨 3인 듯한 이제 스탑 사인을 보고 혹은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고 이제 알아서 쓰게 되는 업데이트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도 일부 베타 테스터 유저들을 상대로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OTA를 한 방에 풀질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일부 사람한테 풀어보고 차근차근 이제 확인해가면서 서서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받은 사람들이 마구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데 스탑 사인에서도 쓰더라는 겁니다. 머스크 형님이 3월에 마치 이제 레벨 3를 풀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제 슬슬 그게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 풀리신 분들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스탑 사인이라든지 신호등을 보고 쓰지 아직은 이렇게 시내 도로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스탑 사인만 인식하는 거죠. 근데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에 지금 이제 7,000불이 됐죠. 이거 그냥 선택해도 7,000불이고 아마 선택 안 하시고 지금 모델 Y를 출고 받으시면 이제 아마 8,000불일 텐데 여기 보면 트래픽 라이트하고 스탑 사인을 인식하겠다는 것과 이제 automatic driving on city street, 그러니까 시내 도로도 오토파일럿이 된다는 이제 예정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까지 된다면은 진짜 최고일 것 같은데 아직 베타 테스터들한테는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이트나 지금 스탑 사인들을 인식한다는 거는 3D 라벨링을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쓰면은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팬텀 브레이킹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2D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속도를 확 줄인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걸 3D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게 물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현저히 줄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진 이제 오토파일럿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계속 이렇게 테슬라는 진보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도 나왔고요. 그게 좀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모빌아이의 이런 계획을 보면은 모빌아이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utonomous driving,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칩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 전반적인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을 이제 공급할 계획인 거죠. 근데 현재 이제 레벨 2, 레벨 2 플러스라고도 이제 모빌아이는 표현하는데 모빌아이의 계획은 레벨 4나 레벨 5를 한 이제 2022년쯤 선보일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 완전히 패신저카에 이제 보급할 거는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진짜 테슬라는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 생각에도 모빌아이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있지 않나라는, 그리고 테슬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차를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고객들한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높게 사고 싶거든요. 근데 현재 모빌아이의 계획은 이렇고 그 전에 이제 CES에서 선보인 지금 모빌아이는 그 전엔 라이다를 썼었는데 요즘 모빌아이도 완전 카메라 베이스로 테슬라와 똑같은 카메라 베이스로 이제 카메라 숫자가 더 많죠. 숫자가 더 많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제 잡았죠.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스타트업 컴퍼니가 나왔고 꽤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헬름 AI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자율주행 방침이 뭐냐면 사실 이 회사는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자율주행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앞선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 테슬라도 같은 문제를 앓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딥러닝을 하다 보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제가 누누이 이거는 이제 스탠스가 안 바뀌고 있는데 머신러닝이라든지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아마 많은 리소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말 쏟아 부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전에도 구독자님께서 제가 데이터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테슬라가 이제 오토 태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거라 그게 아주 전형적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드코어로 전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쪽 부분은 벌써 그 자율주행이 그냥 완벽하게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투자를 받았냐면 실제로 이 회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자기들이 해보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여전히 휴먼이 annotated by human, 그러니까 휴먼이 여전히 이런 데이터를 다 태깅한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인식됐다고 확인되는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여전히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는 걸 이 회사가 이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지금 좋은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사람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딥러닝 프로젝트가 아이러니하게 이게 컴퓨터 베이스가 아니라 대부분 돌아가는 프로젝트, 저도 그렇고요. 노동력이 무지막지하게 투여됩니다. 여전히요. 저도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왜냐하면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매니저급이게 되게 결국 매니저도 손을 넣어서 결국 데이터 태깅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얘들이 하는 얘기는 자율주행을 굉장히 자기네들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많이 생성할 수 있고, 이러면은 태깅하는 걸 상당 부분 스킵할 수 있고, 특히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approach,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계속 지금의 대부분의 딥러닝은 슈퍼바이즈 러닝이거든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 사람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코치하는 겁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스스로 이제 자가학습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게끔, 그러니까 혹은 그걸 굉장히 도와줘서 커스트를 줄일 수 있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라는 회사입니다. 그거 조금씩 이제 이니셜 리절트를 보여줘서 그걸 보여주고 투자를 꽤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회사들이 나왔다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게 진짜 힘들다는 점, 그러니까 자동화가 전혀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결국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나오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굳이 라이다를 쓰지 않아도 잘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라이다가 그러니까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이런 파트는요. 왜냐면 라이다는 기계로 완전히 센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파워를 좀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나와줘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미지만으로도 확실하게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인식하는데 이렇게 회사들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테슬라 진영 쪽에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수록 사실 테슬라한테 좋긴 한 건데, 혹시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구독자님 의견 중에 한 분이 이제 테슬라가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가능성적으로 사실 이런 이미지 베이스로 그리고 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 테슬라 혼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예전에 파트너였던, 지금 모빌아이도 하고 있고요. 그전 이제 파트너였던,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혼자 하지만 엔비디아도 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에 들어가는 칩을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16나노 공정으로 하고 있는데 모빌아이는 이제 7나노 공정으로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수주를 따낸 회사들이 보면 TSMC라든지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여기 뛰어들어서 이 칩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지금 시제품들은 사실 퍼포먼스가 테슬라에 들어간 칩이 자동차 회사들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지, 세미컨덕팅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퍼포먼스가 낮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빌아이의 계획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계획을 보면은 테슬라가 현재 하고자 하는 거에 비해서는 5년에서 6년 뒤쳐져 있는데, 그 반론으로 이제 그 정도로 뒤쳐져 있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파트별로 보면은 테슬라 못지않게 혹은 더 잘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런 스타트업이랑 공유해서 훨씬 더, 테슬라는 지금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이게 사람 힘이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이런 회사들과 이제 협력하면은 기존의 회사들도 빨리 이제 테슬라를 쫓아가거나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각자 잘하는 걸 뭉쳐서. 그런 이제 반론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부탁하셔서 이런 반론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비판적으로. 하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여전히, 제가 이렇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했었는데,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5, 6년은 아닐지어도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제 자신은 여전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제가 말하는 자율주행은 레벨 4, 레벨 5가 아닙니다. 레벨 3입니다. 최근에 이제 GM과 포드의 EV 프로덕션 플랜이 이제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엄청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이게 유출이 됐는데 장난이라고 하죠. 지금 장난 수준. 왜 그런가 봤더니 유출된 내용이 뭐냐면 2026년까지 대부분 여전히 GM 포드의 계획은 페트롤로, 그러니까 인터널 컨버션 엔진으로 지금 계속 하겠다는 내부적 자료가 지금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쯤 갔을 때 한 30만 대 정도의 일렉트릭 비에이크를 생산하겠다는 플랜들을 솔직하게는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유출된 거니까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식 입장이 아닌데 여러 가지 돈도 투자하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대부분 GM 포드가 얘기하는 게 30만 대 수준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도요. 그러니까 별로 전기차를 만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환경 규제 압박이라든지 테슬라의 저런 돌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색을 맞추느라 계속 발표하고 따라가겠다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딱히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여전히 이런 패러다임을 체인지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장벽으로. 그러니까 이 CEO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따라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어서 지금 이런 플랜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 복잡한 내연기관을 세밀하게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내연기관으로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겠죠. 이제 하이웨이나. 하지만 궁극적인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플랜이 약해서야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잘하는 걸 모으면은 사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걸 모으면 테슬라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칩들은 월등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게 앞서져 있고 이런 면들 파트들을 보면 보이는데 이걸 누가 생산해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진짜 애플 같은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뒤처져 있는데 그것들을 잘 웰메이드해서 바로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힙펌프나 이런 것도 진짜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산물인데 정말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들이 나와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과연 이렇게 좋은 자율주행 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테슬라가 현재 제일 앞서 있다라는 게 개인적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